안녕하세요. 국제경제학의 세계적인 바이블,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환율과 외환시장, 외국 통화자산에 대한 수요입니다. 투자의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. 외국 자산에 투자할 때 도대체 뭘 봐야 할까? 이 복잡해 보이는 질문, 오늘 저와 함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복해 봅시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여러분 수중에 지금 딱 1억 원이 생겼습니다. 이 돈을 예금하려고 하는데 선택지가 두 개예요. 미국 달러 계좌냐 아니면 유로 계좌냐. 여러분은 어디에 넣으시겠어요? 대체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? 왜 굳이 복잡하게 외국 자산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요?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바로 내 돈을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죠. 우리가 어떤 자산을 사든 그게 국내든 해외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, 바로 수익을 통해서 내 자산을 불리는 것. 다시 말해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럼 어떤 투자가 더 나은지, 어떤 게 더 돈을 많이 벌어다 줄지 비교하려면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죠. 그 기준이 바로 수익률이라는 녀석입니다. 일정 기간 동안 내 자산이 몇 %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만약에 미국 예금 이자가 5%고 유로 예금 이자가 3%라고 칩시다. 그럼 당연히 이자 많이 주는 5%짜리 미국 예금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통화 자체의 가치가 오르내리는, 즉 환율 변동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숨어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골치 아픈 환율 변동까지 싹 다 고려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입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수식. 와, 보자마자 괜히 머리가 좀 지끈거리는 것 같죠? 괜찮습니다.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. 제가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걸 아주 간단하게 딱 두 덩어리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이 식은 사실 딱 두 가지의 합입니다. 첫째는 유로 예금 자체에서 나오는 이자율. 그리고 둘째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앞으로 유로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얼마나 오를 것 같은지에 대한 기대치예요. 즉, 이자 수익에다가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한 값이 진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총 수익률이라는 거죠. 간단하죠? 백문이 불여일견.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주어진 조건은 이렇습니다. 달러 이자는 무려 10%, 유로 이자는 5%예요. 와, 이것만 보면 이건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이 달러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. 그쵸? 과연 그럴까요? 어디 한번 직접 계산해 보죠. 자,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계산해 보니까 와,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네요. 먼저 환율이 얼마나 오를지, 즉 예상 평가 절상률을 계산하니까 대략 6%가 나왔고요. 여기에 원래 유로 이자율 5%를 더하니까 어라? 결과가 어떻게 됐죠? 네, 무려 11%가 나왔습니다. 달러 예금의 10%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. 바로 이겁니다. 보세요. 비록 유로 자체의 이자율은 낮았지만 앞으로 유로화의 가치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합쳐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가 된 거죠. 이게 바로 우리가 환율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. 실제 세계에서 달러와 다른 주요 통화들의 이자율은 이렇게 매일, 매 순간 춤을 추듯이 변동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했던 그 기대 수익률 계산이 현실에서도 항상 필요한 거죠. 자, 이 슬라이드에 있는 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. 1번부터 4번까지 사례를 보면 미래 환율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어떤 자산이 더 매력적인지가 완전히 뒤바뀌는 걸 한눈에 보여주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저기 2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? 만약에 투자자들이 1년 뒤에도 환율은 지금이랑 똑같을 거야 라고 예상한다고 쳐봐요. 그러면 유로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, 즉 환차의 기대치가 0이 되잖아요. 그럼 순수하게 이자율만 남으니까 그 순간 갑자기 10% 이자를 주는
달러 예금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. 참 신기하죠?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? 투자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기대 수익률 숫자만 보고 달려드는 수익률 사냥꾼은 아닙니다. 고려해야 할 게 더 남아 있어요. 바로 위험과 유동성도 따져봐야 합니다. 위험은 말 그대로 내 예상이 빗나가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죠. 특히 외국 자산은 환율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 위험이 더 크고요. 그리고 유동성은 내가 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. 아무리 기대 수익률이 높아도 너무 위험하거나 돈이 꽁꽁 묶여버린다면 선뜻 투자하기 어렵겠죠?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빠르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, 투자자들은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산을 고릅니다. 둘째, 서로 다른 통화로 된 자산을 비교할 땐 반드시 기대 수익률을 써야 합니다. 셋째, 이 기대 수익률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전부는 아니다. 위험과 유동성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.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럼 이걸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남기겠습니다. 요즘처럼 환율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는 시대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쫓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안전, 즉 낮은 위험을 더 우선시하시겠습니까? 정답이 없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 그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공부가 될 겁니다.